네, 달달한 10분 전략 챙겨드리는 시간입니다. MTNW 이달해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푹 쉬고 왔습니다. 위원님도 잘 보내셨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달달한 공략 포인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달달한 포인트는 FOMC 경계감 지속입니다. FOMC 회의를 앞두고 이번 주는 시장의 관망세가 짙을 거라는 의견이 다분한데요. 베이비 스텝을 단행할 거라는 그런 중론이 나와 있고 또 ECB나 BOE에서도 통화정책 회의 결과가 나올 텐데 그쪽에 대한 변동성도 함께 체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경계를 저희가 미리 해놓으면 좋을까요? 네. 먼저 우리가 뉴욕 지수부터 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지난주 뉴욕 3대 지수 같은 경우에는 개선되고 있는 물가 지표와 또 거침없이 상승 중인 테슬라 영향으로 소폭 상승 마감을 했죠. 연준에서 주목하고 있는 지표가 그만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죠. 전년 대비 4.4%, 전달 대비 0.3%로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을 했고요. 또 미시간대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3.9%로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를 했습니다. 패드워치에서 25bp를 인상하는 베이비 스텝이 거의 99%대로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상승세를 이어가던 뉴욕 증시는 장 막판에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에 대한 경계감과 또 그간 상승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하면서 상승분을 다소 반납하면서 마감하는 모습이 나왔었죠. 자, 국내 지수 상황 살펴보시면요. FOMC에 대한 경계감과 또 그간 가파른 상승에 대한 부담감으로 국내 증시 또한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그간 증시 상승을 주도했던 외국인의 매수세가 잠시 주춤한 가운데 또 기관이 매도 물량을 또 개인들이 다 받아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충격적인 인텔의 실적으로 인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와 같은 이러한 반도체 섹터 위주로 조정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LG 에너지 솔루션의 오버행 이슈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섹터 상당히 견조한 흐름,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국내 테마 동향, 오늘 테마 동향 좀 보고 가시자면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여전히 AI 관련 섹터가 시장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UAE 경제사절단의 이름을 올린 유일한 챗봇 AI 업체인 와이즈넛의 2대 주주인 솔본이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윈, 그리고 키네마스터, 마인즈랩, 그리고 이노룰스 모두 AI 관련주들인데요. 대거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또 구글이 음악용 챗 GPT를 선보였다는 소식이 나왔죠. 그러면서 NHN벅스 그리고 지니뮤직과 같은 이러한 종목들이 AI 섹터로 편입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따상을 기록했던 미래 반도체가 오늘도 두 자릿수의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윗꼬리가 좀 달리긴 했지만 상당히 강한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이러면서 신규 상장 테마의 연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오브젠 보시면 오늘 신규 상장주죠. 금요일 날 미래 반도체가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 또 오늘 오브젠이 상한가에 안착을 하면서 신규 상장 테마 연속성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브젠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주이기도 하지만 AI 관련주이기도 하죠. 그래서 결국은 오늘 시장은 AI가 주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테마가 강력하다라고 하더라도 AI 섹터는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신규 접근은 좀 다소 부담스러운 위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이럴 때 AI 관련주들을 추격 매수하시기보다는 최근 바닥권에서 신뢰할 만한 수급이 들어왔지만 AI의 그늘에 가려져서 잠시 쉬어가고 있는 섹터가 있어요. NFT 관련주나 보안 관련주, 또 5G 관련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같은 전략 유지하도록 할게요. 특별한 이벤트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시장은 박스권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 관련 대형주보다는 이슈가 살아있는 중소형주 위주로 단기 스윙 관점에서 접근이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중장기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시라면 특별한 이벤트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추가 매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좀 지속적으로 같은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대형주보다는 이슈가 살아있는 중소형주 쪽이 지금은 더 매기가 잡히고 있다 말씀 주셨고, 그다음에 AI나 뭐 관련 지난주부터 시세가 강하게 나왔던 종목은 추격 매수, 추가 매수 자제하자 이렇게 전략 세워주셨으니까 잘 대응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렇다면 오후장에 공략해 볼 만한 달달한 공략 섹터도 지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략 섹터는 원격 의료주입니다. 지난주 후반 정도에 한번 집중도가 높았던 쪽인데 다시 한번 추가 시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들고 와 주신 걸까요? 네, 맞습니다. 충분히 시세가 다시 나올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는데요. 대한의사협회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 진료 시행에 상당히 그동안 부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에 시험 시행 과정을 거치면서 긍정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현재 OECD 38개 회원국 중에 원격 의료가 허용되지 않은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현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 원격 의료의 제도화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요. 또 현 정부는 디지털 헬스케어라든지 원격 의료라든지 이러한 사업들을 새로운 먹거리로서 육성을 본격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도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400억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서 원격 의료 기술 개발이나 실증 연구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또한 네이버 전 대표이사와 카카오 전 대표이사가 닥터나우의 사회이사로 합류하는 등 관련 업계에서 대응 준비를 상당히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문제 그리고 또 지역 간 의료 서비스 격차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원격 의료는 사실 선택이 아닌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섹터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정부 쪽에서 이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시키겠다, 추진을 강하게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지난주부터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는데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하셨습니다. 특히나 좀 탄력 더 받을 수 있는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바로 유비케어입니다. 최근에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던 종목이고요. 또 동사는 헬스케어 솔루션 전문 기업이죠. 국내 요양기관 EMR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의료정보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고 또 개인 건강정보 관리 플랫폼 사업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 비대면 진료 같은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허용이 됐었어요. 코로나 때. 근데 이제 이러한 시한부 제도가 이제는 거부할 수 없는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앞으로 더욱더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부각이 될 수 있고 또 실생활에서도 더욱더 친밀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의료 체계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유비케어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유비케어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원격 의료 쪽 부각이 되면서 대장주로 치고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끼가 충분히 있는 종목인 만큼 지금 목표가 7,500원, 손절가 하단에 5,500원 설정해 드릴 테니까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비케어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바닥에서 수급이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추가 탄력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시고 매수는 현재가 부근 목표가는 7,500원, 손절가는 5,500원 이렇게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종목들 중에서 AS 받아보는 시간이고요. 오늘 두 가지 종목 말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1월 달에 주셨던 한컴위드 지난 거래일에 상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겠고요. 이 종목은 상한가 도달한 이후에 오늘도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어서 한 번 더 나올지 아니면 지금 같은 시장에서 챙겨가는 게 맞는 전략일지 궁금하고 컴퍼니 K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한컴위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기간에 큰 수익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최근에 페이팔 창업자가 한컴위드에 투자를 했다라는 이러한 사실이 부각이 되면서 AI 관련주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이 자리 맥점에서 매수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단기간에 상당히 큰 수익을 낸 만큼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갭을 띄우고 시가를 이탈하면 거의 전량 매도 혹은 절반 매도 수익은 항상 챙겨가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한컴위드 같은 경우는 좀 크게 보시면요. 주봉을 보시면 이제 바닥권에서 수급이 들어온 상태에서 주가는 아직도 크게 상승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을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는 만큼 조정을 준다라면 다시 재매수 관점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1차 지지라인은 6,000원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고 더 밀린다면 다시 본방송을 통해서 다시 AS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컴위드는
네, 더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컴퍼니 K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컴퍼니 K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동종목 같은 경우에 오늘 피노바이오라는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을 위한 기술성 평가 통과 소식이 나오면서 피노바이오 종목과 함께 종목에 투자를 했다라는 이러한 사실이 부각이 되면서 지금 시장에서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항상 이렇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동종목 오늘 목표가를 돌파하면서 또 많은 분들께 수익을 드렸고요. 그리고 요 항상 박스권이죠. 이 박스권 상단 매물대를 돌파를 하면 항상 이렇게 강한 슈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단 매물대를 돌파하지 못할 때는 수익을 챙겨가시고 돌파한다면 추가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이런 기술적인 분석이 가능한 만큼 오늘 수익 챙기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목표가 도달하면 항상 수익 챙겨가시라는 전략 드리겠습니다. 네, 두 종목 모두 목표가에 도달을 했고요. 다양한 전략들도 받아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달달한 10분 전략 함께했습니다. MTNW 이달해 어드바이저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